맨유가 이번 라운드에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깔끔한 승리라고 부르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었죠. 일단 이번 라운드에 만났었던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현재 리그 꼴등 9경기에서 1승 8패를 기록하고 있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득점과 최다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그리고 맨유를 만나기 이전에도 8경기에서 1무 7패였거든요. 기록으로만 봐도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에 강등 1순위 후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팀을 상대로 일단 경기 결과가 2대 1이었고요. 경기의 기록적인 측면을 보면 분명 점유율은 맨유가 62% 앞서 있는 상태였는데 슈팅 같은 경우에는 맨유가 14개,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12개였고요. 유효 슈팅은 오히려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6개로 5개를 기록한 맨유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찬스도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2개고요. 맨유가 3개였어요.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슈팅도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6개, 맨유는 5개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적인 측면을 보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 경기를 분명히 잡을 수가 있었던 경기였고요. 맨유 입장에서는 기록적인 측면도 기록적인 측면이지만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압도한다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죠. 물론 현재 맨유가 부상자가 너무나 많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카세미루, 말라시아,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산초, 루크쇼, 디알로, 완비사카, 암라바트는 이번 경기에 복귀를 했고 마이누, 레길론까지 정말 많은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요. 그래도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인데 이 스쿼드를 가지고 경기를 압도하지 못했다는 건 맨유가 그만큼 경기력적으로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일단 이번 경기에서 맨유의 전형을 보면 왼쪽 풀백 자리에 루크쇼나 말라시아, 레길론 이 3명의 선수가 모두 부상을 당해서 10월 A매치 전에는 암라바트가 왼쪽 풀백을 볼 때도 있었는데 일단 이번 경기는 린델로프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미드필더 라인에는 암라바트와 맥토미니였거든요. 일단 카세미로가 없는 자리에는 암라바트가 나왔고 그리고 이 옆자리에는 아무래도 중원 싸움적인 측면에서 에릭센이나 마운트보다는 맥토미니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맥토미니의 최근 폼이 좋다 보니까 맥토미니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맨유의 경기 방식은 맥토미니가 후방 빌드업에 그렇게 가담을 많이 못해주는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맥토미니가 한 칸 올라가고요. 오히려 맥토미니는 위쪽에서 공격에 가담할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니까 맥토미니를 올리고 암라바트 혼자서는 외로우니까 린델로프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암라바트 옆에 위치합니다. 린델로프 같은 경우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볼 수 있는 선수니까요. 그리고 린델로프가 올라가니까 에반스, 맥과이어, 달로 이 3명의 선수가 달로는 물론 에반스보다는 약간 올라간 상태에서 3백을 만들지만 변형 3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린델로프와 암라바트 이 2명의 선수를 중심으로 빌드업을 만들고 앞쪽에 브루노 판데스와 맥토미니는 한 칸 올라가서 호일룬을 또 도와줄 수가 있고 그리고 좌우 측면에 레시포드와 안토니를 배치한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나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안토니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기 시작합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당연히 밀집 수비를 하기 때문에 이 밀집 수비를 무너뜨려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맨유는 레시포드를 극대화시킬 때 보통 경기력이 살아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레시포드를 어떻게 살려줘야 되느냐? 안토니 쪽에서 지난 시즌부터 테나하 감독이 자주 사용했던 거죠. 안토니가 볼을 잡고 이때 상대 수비가 안토니 쪽으로 쏠리면 그 순간 반대편에 있는 레시포드에게 방향 전환을 해주면서 레시포드가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레시포드가 이 상황에서 넓은 공간에서 순간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정말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편 전환을 해주는 것이 맨유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공격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안토니가 여기서 본인의 역할을 잘 못해줄 때가 많았습니다. 일단은 볼을 소유했을 때 상대 수비가 안토니에게 달려들면 이때 안토니가 턴오버가 나올 때가 많았었고 그리고 안토니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갔을 때 반대편으로 방향 전환을 잘 못해줄 때가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토니를 도와줄 수 있는 선수가 계속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브루노 판데스라던가 아니면 특히나 달로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안토니를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달로가 올라갔을 때는 그래도 달로와 안토니가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특히나 달로가 움직였을 때 수비가 달로 쪽에 쏠리게 되고 이때 안토니가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서 볼을 잡은 다음에 레시포드에게 방향 전환 패스를 해줄 수가 있는 이런 형태가 나왔거든요. 아니면 이제 안토니 쪽으로 쏠릴 때 달로에게 공간이 나고 여기서 달로가 크로스를 올려준다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경기를 풀어갔어요.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암라바트가 측면에 있는 안토니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달로가 3백을 만들지 않고 한 칸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달로가 앞으로 뛰어나가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셰필드 유나이티드 입장에서는 안토니를 따라서 나가는 선수의 뒷공간이 열리죠. 그러다 보니까 달로를 따라서 한 선수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안토니 입장에서는 중앙으로 접고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 안토니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간 다음에 자연스럽게 달로와 안토니가 측면에서 수비를 쏠리게끔 만드니까 상대 수비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고, 이때 반대편에서는 레시포드가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포드를 향해서 안토니가 방향 전환 패스를 해주면서, 이게 지난 경기에서 안토니와 레시포드의 유일했던 좋은 공격 작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뛰어들어간 레시포드에게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되고, 여기서 레시포드가 안쪽으로 패스를 넘겨주면서 박스 안으로 뛰어들어가고 있는 호일룬과 맥토미니에게 볼이 전달되는,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득점 찬스가 나왔었는데, 이런 공격 작업이 득점 장면에서도 나타나요. 득점 장면을 보시면 이번에는 반대로 달로가 측면으로 올라오고 있고 안토니가 약간 중앙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로가 안토니에게 패스를 주고 본인은 앞으로 뛰어가죠. 그리고 여기서 안토니가 적절하게 달로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측면을 무너뜨린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서 달로가 크로스를 올릴 때 조금 길게 크로스를 올리죠. 왜 그러냐면 반대편에 레시포드가 뛰어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레시포드가 측면 지역으로 올라와서 볼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측면 지역에 넓게 공간이 형성되다 보니까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선수들이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레시포드가 뒤쪽에 있는 린델로프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그리고 린델로프가 패스를 받았을 때 맨유가 오른쪽 측면, 그리고 반대편으로 왼쪽 측면, 그리고 다시 중앙 지역으로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수비 간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린델로프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적절하게 뛰어들어가고 있는 맥토미니에게 패스를 보내주죠. 그리고 여기서 맥토미니가 최근에 가장 좋아진 능력이 박스 안에서의 경합 능력, 정말 우겨 넣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맥토미니가 볼을 잡아서 우당탕탕이지만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테나흐 감독이 어느 정도는 본인의 공격적인 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전술적인 고민들을 잘 하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술적으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로가 공격적으로 안토니를 도와주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오른쪽 측면이 비워지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암라바트가 오히려 오른쪽으로 내려가 준다거나, 아니면 맥과이어가 오른쪽을 커버할 때 암라바트가 내려가서 볼을 받아주는 이러한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왼쪽 풀백인 린델로프는 중앙으로 들어가고 암라바트는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암라바트가 내려가니까 사실 수비라인 앞에서 빌드업이 중심이 되어주는 선수가 암라바트인데, 암라바트를 내려버리면서 중원 지역에서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부족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맥토미니도 올라갔을 뿐더러 맥토미는 내려와서 볼을 받는데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니죠. 그래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거든요. 심지어는 린델로프가 한 칸 올라가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내려가서 마치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볼을 받아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쪽에 패스를 공급해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암라바트가 중앙 지역으로 내려가 있고 왼쪽에 에반스, 오른쪽에 맥과이어가 위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비라인 앞에는 린델로프 한 명의 선수만 위치하고 있어요. 린델로프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린델로프 한 명으로만은 이 중원 지역을 거쳐서 볼을 공급하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점까지 패스가 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거든요. 이 장면도 암라바트가 내려가 있고 3백이 형성될 때 린델로프가 중앙 지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린델로프에게 쉽게 패스를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상대 수비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쪽으로 패스를 주죠. 그리고 여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패스를 받을 때 당연히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볼을 받기가 까다로운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반복되다 보니까 최전방에 있는 호일룬, 바로 그 밑에 린델로프와
맥토미니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린델로프와 맥토미니는 상대 수비라인 앞 공간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한다거나 패스를 뿌려주는데 그렇게 좋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공격적인 측면에서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지난 경기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에게 위협적인 공격을 허용할 때를 보면요, 브루 펜데스가 내려오지 않을 때는 미드필더 라인을 올라가다가 볼을 뺏기고, 그리고 브루 펜데스가 내려왔을 때는 브루 펜데스가 내려온 다음에 볼을 받아서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전방에서 턴오버가 생겨서 다시 역습을 당해요. 그리고 심지어 브루 펜데스가 내려왔을 때는 맥토민이나 린델로프, 달로 이런 수비적인 선수들이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암라바트, 맥과이어, 에반스 그 앞을 보호하는 선수가 브루 펜데스거든요. 이렇게 되면 맨유가 경기를 운영할 때 그렇게 좋지 못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경기도 맨유가 분명히 볼 점유율은 높은데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오히려 맨유보다 결정적인 찬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실제로 유효 슈팅은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더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맨유가 이번 경기를 이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에 아직까지 승리를 단 한 번도 기록해 본 적이 없는 리그 꼴찌에 강등이 가장 유력한 팀이거든요. 이 팀을 상대로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이, 물론 이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맨유가 이번 시즌 초반을 헤쳐나가는데 분명히 좋지 않은 흐름에 있구나를 알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테나흐 감독도 전술적으로 이렇게 공수양면으로 언밸런스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전술적인 변화를 가져갈 필요가 확실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